여러분들께서는 세간에 전구체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전구체 대장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명확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근거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완전 핵심만을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전구체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상장 당시 분석했던 자료까지 모조리 살펴보며 긴 시간을 들여 만든 영상이니만큼 이 영상은 2차전지 투자하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더해서 에코앤드림 두 기업 모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두 기업 말고도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은 지천으로 깔려있으며 전구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전구체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구체 기업들이 물론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요상한 종목들보다야 분명히 압도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기회비용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주주분들께서는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차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사업부를 영위하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입니다. 전구체란 양극화 물질의 전 단계로 사전적 의미의 전구체는 어떠한 도달 물질의 전 단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2차전지를 논하는 뻔뻔한 기자들은 이 전구체와 전구체도 구분하지 못하지만 혹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사전적 정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란 양극재의 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전 단계 물질을 말합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셀 내 원가 비중에서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다른 소재 대비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전 단계, 전구체는 양극재 내 원가 비중에서도 압도적인 60에서 8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재에 비할 때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핵심적인 소재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구체가 중요하든 말든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구체적인 실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면 꾸준한 연간 매출액의 성장이 돋보입니다. 매출액은 매해 거의 2배씩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의 증가폭도 특징적입니다. 2023년도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실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폭발적인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이런 성장이 지속된다는 가정과 시장으로부터 고PER을 꾸준히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장 당시 기준 가격을 주당 192,000원으로 두고 변동성에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고 이전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목표로 하는 생산 캐파에 따라 다른 소재 기업들과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시에 따르면 전구체 목표 생산 캐파 계획은 26년 기준 13.5만 톤, 27년 21만 톤입니다. 최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는 대부분 가족사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 자료를 살펴보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생산 캐파 확장 계획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얼마나 우수한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극재 전 단계 전구체라고 해서 모든 전구체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는 품질 균일성도 매우 뛰어나고 오른쪽 비교 평가표를 보시다시피 모든 평가 지표에서 탁월함을 받았습니다. 타 전구체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데 반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강력한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음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는 하이니켈 양극재 세계 최고인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력의 튼튼한 기반이며 중저가 시장을 겨냥한 미드니켈도 훌륭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생산 캐파와 함께 계산식에 적용할 전구체 단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에코프로비엠 분석 영상에서 2차전지의 적대적인 모 애널이 밝힌 수산화 리튬 31달러를 기준으로 양극재 톤당 단가를 42,226달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SK증권 자료에 따르면 전구체 원가 비중은 양극재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자료가 있기도 하니 저는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 비중의 70%를 차지한다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NCM, NCA 양극재 경우 전구체 톤당 단가는 약 3만 달러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러면 킬로그램당 29달러가 산출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시 자료에서 나온 이 크레딧 솔루션 예상치와는 괴리가 크게 발생합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전구체 판가를 대략 킬로그램당 17달러 선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책정에 있어 NCM, NCA 전구체의 통상적인 단가를 17달러를 적용할지 29달러를 적용할지가 문제시됩니다. 크레딧 솔루션의 예상 데이터가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리서치 기관들은 향후 리튬을 비롯한 광물의 판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앨범을 분석을 할 때에도 보니 리서치 기관들은 킬로그램당 30달러 이하의 가격대가 아주 긴 시간 이어진다고 예측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산화 리튬의 판가는 킬로그램당 2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한 NCM, NCA 양극재 판가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리튬 판가에서 약 2배가량 상승한 가격입니다. 리서치 기관들이 리튬 판가가 27년까지 평탄하게 바닥권에서 머무를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기관에서 예상한 전구체 톤당 단가 17달러는 다소간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된다면 광산 채굴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밀려드는데 희귀 광물인 리튬의 가격이 이렇게나 평탄하게 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리튬의 판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킬로그램당 단가 29달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NCM, NCA 전구체인데 여기엔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웬 뚱딴지같이 리튬 판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는 점과 리튬 판가는 전기차에 필요한 메탈 중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튬의 가격이 반등하면 다른 메탈의 가격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의 판가와 분명히 연동되는 지점들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방금 계산했던 킬로그램당 29달러의 전구체 판가는 양극재 회사의 마진을 포함한 값에서 비율에 따라 할인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들의 마진 10% 정도를 제외를 하고 킬로그램당 26달러의 판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1350원을 적용하고 통상적으로 정상 가동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값인 95%의 수율, 90%의 가동을 전제로 총 매출값을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의 계산입니다. 전구체의 마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5% 정도이고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10%를 예상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에코프로 그룹 전사 차원의 원가 절감 솔루션의 효과에 따라 개선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영업이익률을 8%로 잡아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는 에코프로 HN IR 담당자님과 통화해서 이미 지난번부터 HN의 수처리 솔루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의 가늠은 제가 정답은 아니고 시청해주시는 개인주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바꾸셔도 좋습니다. 10%를 잡아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8%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연간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계산을 해보면 각각 연도별로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예상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9조원가량으로 해당 계산식으로는 27년까지 업사이드가 겨우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밀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구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PER로 보면 그래도 이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 20배는 기본적으로는 낮은 PER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인 산출식입니다. 물론 전구체 회사에 양극재보다 고 PER을 부여해서 가치 책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PER 40에서 60 정도는 향후에 탄탄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에코그룹이 가질 기대 밸류와 프리미엄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의 비율을 80% 정도로 보고 PER에 따른 계산식을 다시 세우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PER 100배 시나리오도 보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지만 이런 꿈같은 수치를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배 PER은 시장에서 받을 가능성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PER 100배가 정상적 밸류에이션에 따른 합리적인 기업 가치 책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PER에 따른 계산식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그 이유는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한번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의 발생 여지가 아주 커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보다는 그 전 단계인 영업이익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는 PER 계산식으로 보자면 PER 40에서 60배 범위 안에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의 계산식을 적용한다면 현재 주가는 27년 기대 밸류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면 멀티플 20배수의 현저히 못 미치는 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같은 전구체 회사인 에코앤드림인데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주주분들께서 에코앤드림의 전구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의 목표 생산 캐파와 사측에서의 향후 목표 영업이익률이 7%라는 점을 감안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동일한 계산식으로 산출해봤습니다. 전구체 단가는 똑같이 킬로그램당 26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계산을 하면 2025년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1.26조 원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이 산출되며 2030년 기준 3.6조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로 계산을 하면 25년 기준 주당 87,860원, 30년 기준 25만 1,000원 정도의 주당 가치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기준 에코앤드림의 주가는 4만원 중후반대 전후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산식을 사용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2차전지 기업들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역시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멀티플 20배수의 계산식을 사용을 하면 3공장 완공과 안정적인 생산을 가정하면 주당 34만 4천원의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에코앤드림을 팔고 코스모 신소재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공장 완공의 기준 시점은 25년도 상반기인데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는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에코앤드림이 2030년에 겨우 찍을 3배 업사이드를 금방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에코앤드림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판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다면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에코앤드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업사이드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PER로 변환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가 되어야 주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유의미한 상승의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특징적인 투자 메리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구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구한 날 공급 부족을 얘기합니다. 쇼티지가 발생하는 소재는 전구체뿐만 아니고 선대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빅뱅 폭발급 EV 시장에 성장이 유효하다면 중국을 끼고 가지 않을 때 거의 대부분의 소재에서 모두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IRA 법안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만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데 솔직한 말로 전구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차전지 소재에서 전부 다 공급 부족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구체가 공급 부족이 발생하니까 꼭 투자해야 하는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기 때문에 딱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2차전지 기업들이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물반 고기반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천으로 깔려있고 굳이 현 시점 전구체 기업들을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급 부족에 베팅한다면 리튬염, 니켈 도금 강판 뭐 이렇게 투자할 곳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도 단기적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기에 추세적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이 절대로 전구체 기업들을 팔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홀딩스를 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구체 기업들도 향후 2030년까지 길게 가져간다고 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유망하고 2차전지 산업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재 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크 미너비니가 말한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분산하기보다는 수익만 묽게 만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포트가 매우 넓게 퍼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은 기회비용을 잘 검토하시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초수익 종목들로 계좌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동박사업부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주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